우리가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역사의 의미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역사의 의미에 따라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건 사실이죠, 그죠? 그런데 나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다. 자랑스럽다라는 거는 누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로서의 역사는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 사료라든지 유물이라든지 유적을 보고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을 한 건 사실로서의 역사.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에 의한 자신의 생각, 주관이 들어가 있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한 거, 있는 사실 그대로 서술한 것이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역사다. 자, 그래서 신라의 6세기에 전성기 왕하면 진흥왕인데, 진흥왕이 황룡사절을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이에요? 기록이에요? 예? 기록이에요? 진흥왕 때 황룡사절을 중건했다 하면 이건 사실로서의 역사예요.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신라 진흥왕 때 황룡사절을 중건하여 국력을 과시했다. 그죠? 국력을 과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흥왕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는 국력을 과시하려고 지은 절이 아니야. 그런데 쓰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의 의미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라는 거는 벽화는 절대 아니에요. 벽화 말고 문자가 있는 거는 역사시대고, 문자 사용이 안 되었을 때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문자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유물도 있고요, 그리고 유적도 있고요, 벽화도 있어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고, 근데 역사시대는 유물, 유적, 벽화, 그리고 플러스 문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선사시대랑 역사시대를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도구에 따라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거든요. 그러면 선사시대는 어디까지겠습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중에서 어디까지가 선사시대겠어요? 이제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제 신석기인가? 아닌가? 청동기인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우실 건데, 우리가 청동기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청동기 하면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성립이 되었어요. 고조선 하면 여러분 법이 있죠. 법이 있다라는 거는 문자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 국가가 탄생 이전 청동기까지는 선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선사시대는 구석기도 있고 신석기도 있고 청동기도 있는데, 이 청동기는 국가 탄생 이전까지. 그러면 역사시대는 역시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인데, 여기서 등장하는 청동기는 국가 탄생 이후 청동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는 두 개가 다 겹친다라는 거. 그래서 기록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연대를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 서기로 구분을 하는 게 있고요, 세기로 구분을 하는 게 있어요. 서기라고 한다면 제일 교재에 많이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BC, AD, 그죠? 기원전, 기원후. 이게 우리가 뭐 특정 종교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제 역사에서 표기를 하기를 예수 탄생을 기원전 1이라고 봅니다. 예수 탄생을 1로 봤을 때 1에서부터 예수 탄생 이전을 before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B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하죠.
그러면 AD는 영어 스펠링이 뭘까요? 하면 비포니까 당연히 애프터가 나와요. 근데 애프터가 아니라 여기는 그냥 기원 후라는 영어의 약자 아노도민이라고 써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오니까 BC, AD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세기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항세기를 100년 단위로 묶는 걸 우리가 세기라고 그래요. 100년 단위로 묶는 거. 근데 이 100년 단위로 묶는 표기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면 1에서부터 100년까지를 1세기로 보는 그런 교재가 있고요. 어떤 곳에는 1부터 99까지를 1세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2세기는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로 보고, 여기는 그러면 100부터 199까지가 2세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제가 좀 전에 아까 진흥왕을 얘기를 했지만, 진흥왕이 6세기 때 가장 전성기 때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세기 하면 몇 년을 떠오르냐? 바로 600몇 년을 떠오르세요. 거의 대부분이 6세기 하면. 근데 6세기는 600몇 년이 아니에요. 이 지금 세기 방법으로 하면 600년은 501년부터 600년까지를 6세기로 하든지, 아니면 500년부터 599를 6세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4세기, 5세기, 6세기 나왔어요. 그럼 4세기 하면 그 왕은 300몇 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5세기 하면 400몇 년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5세기 한다고 해서 500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한 번 더, 정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거의 가급적, 특히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만 어쩌다 한 문제씩 나올까. 나머지는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역사를 입문하는 과정에서, 역사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역사의 의미는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도구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네, 요렇게 해서 역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